알면 할수록 좋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아지는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똘기님. 안녕하세요, 형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라고는 하는데 첫 회랑 같은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1분도 안 쉬었죠? 네, 1월 17일 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직선 뉴스 브리핑은 지직선과 좀 결이 다르게 좀 시의성이 있고 시즈널하고 네. 템포럴하고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사건들을 온갖 좀 멋있는 얘기해주는 단어들이 다 나오네요. 시간에 좀 더 디펜던시가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보그체 같아. 네,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저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시간에 이제 똘기님께서 미국 얘기를 네, 맞아요. 가장 핫한 미국 얘기를 해줬고, 너무 뜨겁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핫한 IT 쪽 네.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요? 기사는 제가 그걸 보고 준비를 했어요. 삼성에서 이번에 엑시노스 칩을 새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인 거죠?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S21이 21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조금 전에 이제 삼성에서 엑시노스라는 새로운 칩의 신제품을 발표를 한 거죠. 엑시노스라는 칩은 원래 있던 칩이고 네. 거기에 신제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애플도 종종 해요. 뭐 A11 칩을 만들었다, A12 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매년 갱신을 하는데 삼성도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준비를 한 이유는 이렇게 칩을 개발했다 이러면 보통은 CPU를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예. 네, 보통 네. 인텔 뭐 인사이드 뭐 i7 뭐뭐뭐뭐가 나왔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CPU가 나왔네. CPU는 그나마 좀 친숙하죠. 네, 그래서 보통 CPU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CPU의 절대 강자가 누구죠, 똘규님? 인텔이요. 인텔이죠. 네. GPU도 혹시 아세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렇죠. CPU를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중앙 처리 장치. 네. GPU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거에서 CPU의 절대 강자는 인텔, GPU의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 이렇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초에는. 네. 근데 이게 조만간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는 이유가 네. CPU와 GPU의 새로운 라이징 선이 등장한다는 게 아니고 이 칩 업계에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네, 거예요? 새로운 분야가 생겨요. 그게 바로 NPU예요. NPU? 네, 이것도 뭔가의 약자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제품인데, 뉴럴이라고 들어가니까 좀 뭔가 뇌, 네. 뭐 뉴런,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AI,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범래님 완전 전문 분야구나. 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많이 읽으면서 이 삼성 엑시노스의 새로운 칩을 이렇게 짜잔하고 이런 새 제품이 있어요라고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몇 개의 CPU가 있고요, 몇 개의 GPU 블락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몇 개의 NPU 블락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이게 제가 IT 문외한인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기존의 CPU를 가지고는 어떤 AI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CPU는 원래 이제 중앙 처리 장치니까 오늘 이제 다 계산기로 비유를 할 거예요. 네. CPU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계산기예요. 뭘 때려 넣어도 막 착착착착 계산을 다 해줘요. 네네. 비싸겠죠. 그쵸. 하나하나가. 네. 그래서 끼케야 뭐 이렇게 몇 개를 못 넣어요, 칩 안에. 뭐 많으면 8개 넣으면 헥사코어라 그러고, 뭐 옥타코어라고 하고, 네. 16개 넣으면 헥사코어라고 하고, 네. 그 정도인데 그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는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하는 그 하나하나의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계산기가 6대, 뭐 8대, 16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능이 낮은 계산기가 한 3,000개가 필요해요. 한 5,000개가 필요하고. 네네.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GPU였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이제 네. 그래픽 쪽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햇빛이 내려쬐는 그래픽, 뭐 아니면 뭐 이렇게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을 네. 구현할 때 그 하나하나의 입자들, 이걸 폴리곤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반대쪽에 있는 풀이 이렇게 빛나겠지. 네. 이런 게 이제 다 하나하나 계산이 되는 건데 너무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GPU는
굉장히 약한 계산기를 여러 개로 병렬로 깔아놓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게 AI를 계산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AI를 계산하기에. 그렇죠.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기에는 그게 더 좋은 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U에서 계산을 하기엔 너무 할 게 많아. 근데 그렇게 빠른 계산기는 사실 필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GPU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2016년, 7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지금 GPU가 그래픽 카드랑은 좀 다른 거죠? 같다고 보셔도 돼요. 같다고 봐도 되는 거. 이게 보통 그래픽 카드 하면은 뭐 저희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좀 깨지는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그래픽 처리가 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컴퓨터 부품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AI를 좀 표현하는데 구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어떻게 좀 인과를 따져보면 그러려고 GPU를 만든 건 아니었는데 AI를 이제 개발하려고 보니 CPU보다는 GPU에서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잘 되는 거죠. 그 빨리빨리. 구동 방식이 네, 좀 더 어울리는구나.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AI가 각광을 받고 있으면 차라리 AI를 위한 칩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낫지 않나요? 네. 그래서 NPU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PU, 그다음에 GPU, GPU,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렇죠. 부품인 거네요. NPU를 만드는 거죠. 사실 GPU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원래 최초에는 CPU만 있었어요. CPU만 있었는데 이거 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계산기가 적어. 그리고 쓸데없이 성능이 좋아. 쓸데없이 성능이 좋아. 차라리 계산기 싸구려로 한 몇천 대 깔아놓고 그래픽을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GPU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 CPU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GPU도 이거 그래픽 하자고 만든 거지 조금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잘 되진 않아. 그래서 NPU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뭐 작동 방식이 좀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쳐봐요. CPU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일반 계산기예요. 곱하기도 잘하고요, 나누기도 잘하고, 루트도 하고. 루트도 하고 더하기도 너무 빨라. 네. 누르면 바로 막 결과가 막 나와. 오. 근데 GPU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더하기를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어. 곱하기도 여러 개 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 되는구나. 좀 느리지만. 네. NPU는 계산하고자 하는 식을 넣어놔요. 내가 더하기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뭐 나누기 누르고 이런 거를 어차피 내가 이 계산을 항상 할 거면 그거를 쫙 압축해서 NPU 안에 녹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만 하면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짠 하고 결과가 나와요. 이게 약간 매크로 같은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미 해야 될 일들을 쫙 압축해놔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인공지능의 뉴럴 엔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추론을 해서 결과를 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칩에 녹여내서 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인풋 입력만 딱 넣어주면 짜자자자자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공학 계산기 같은 거죠. 이걸 손으로 미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 쌀집 계산기로 미분을 하겠다. 뭐 할 수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눌러야 되죠. 그렇죠. 미분 결과를 보려면 반대로 또 적분을 해본다. 어이구. 그것도 뭐 엄청난 일이죠. 네. 근데 공학 계산기는 미분과 적분이 이미 코딩이 돼 있어요. 안에. 이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적분 버튼을 딱 누르면 적분이 돼서 짠 나오죠. 그런 것처럼 NPU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건데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계산들을 쫙 압축해서 칩에 녹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CPU로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 GPU가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I에 최적화된 칩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NPU를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만드느냐?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3개. 우선 한 개는 삼성전자. 네. 두 번째가 애플. 네, 세 번째가 화웨이입니다. 와 이거 무슨 삼국지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아까 인텔과 엔비디아의 CPU의 왕좌, GPU의 왕자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회사가 NPU를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만 필요한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애플에 줘도 쓸모가 없고
화웨이에 줘도 쓸모가 없어요. 삼성전자만 필요한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NPU라는 계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나 엔비디아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칩을 파는 회사들은 NPU를 최적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걸 쓸 줄 알고 어떤 뉴럴 엔진이 필요할 줄 알고 NPU를 만들겠어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만들겠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NPU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만 구현할 수 있는 NPU만 있으면 돼. 우리 빅스비라는 AI가 있는데 네. 걔 컨볼루션 네트워크만 있으면 돼. 그러면 컨볼루션 네트워크만 쫙 옵티마이즈, 최적화해서 NPU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가 사실 필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디바이스에 자기의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NPU를 만들기엔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뭘 하려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도 있고 자원을 그런 원리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애플은 옛날부터 넣었어요. 애플이 이 NPU라는 테마 자체를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회사예요. 그 좀 파이오니어인가요?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사실 NPU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옛날부터 있을 수 있어요. AI가 이렇게 핫한 시장인데 이걸 위한 칩이 없을까? 누군가 만들겠지. 그런 고민은 누구나 그쵸? 할 법한데. 누구나 할 만하죠. 뭐 네. 전기차가 유행이니까 전기 충전소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수준인 네. 거죠. 근데 그걸 처음으로 상용한 게 애플이에요. 그리고 그 핸드폰이 무엇이냐? 2017년에 나온 아이폰 10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이네요. 네, 그럼 여기에 NPU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제가 분해하면 NPU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칩 안에 이제 NPU 블락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폰 10이 처음 나왔을 때 문구를 기억하세요? Say hello to the future라고.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알아보고 사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네. 하면서 뭐 디자인도 확 바뀌었지만 그게 NPU를 때려박아서 만든 최초의 상용 제품이에요. 그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주머니에 항상 있는 요 놈이 대단한 놈이었군요. 네, 이게 그 전부터 화웨이도 그렇고 여러 회사에서 우리가 NPU를 만들고 있고 이거 이제 조만간 상용화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스를 흘리곤 있었는데 네. 애플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2017년에 아이폰 10을 딱 내면서 여기엔 NPU 블락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멋있어. 멋있죠? 네. 예. 그때 이제 화웨이가 까무러치죠. 그때 기린이라는 CPU, 그 칩 안에 이제 NPU를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웨이랑 애플이 3개월 차인가? 3개월 차이로 그 타이틀을 뺏겨요. 되게 아쉽겠다. 첫 상용화 타이틀을. 네. 그래서 그 아이폰 10에 지금 NPU가 들어가 있고 그때 이제 A11 바이오닉이었나? 어쨌든 그런 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뭐 A14까지 넘어갔는데 NPU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 페이스 아이디 이런 것도 다 AI 엔진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시리, 뭐 서제스천 이런 것도 다 AI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굉장히 선두로 달려가고 있고 삼성도 굉장히 쫓아가고 있고 삼성도 뭐 빅스비 그리고 뭐 얼굴 인식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니까 그래서 이 NPU를 끌고 가는 세 개의 회사가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입니다. 뭐 화웨이도 잘 하고 있나요? 그럼요. 화웨이도 잘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자기들이 CPU, GPU의 절대 강자인데 네. 야 NPU 우리라고 못 만들겠어? 못 만듭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나 애플이나 화웨이는 자기들이 필요한 그 뉴럴 엔진이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면 됩니다. 네. 게다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기술까지 갖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거고 TSMC 같은 파운더리 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고 삼성은 자기가 필요한 뉴럴 엔진을 자기도 알고 있고 그거를 설계할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양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삼박자가 다 맞죠. 그리고 화웨이도 뭐 비슷한 그런 계열화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인텔은 고객들이 무슨 뉴럴 엔진이 필요할까부터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AI 테마가 바뀌어 봐. 이제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해.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이 프로덕트 라인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CPU 찍어내듯이 이렇게 막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라는 테마에서 수혜를 받은 아주 케이스가 좋은 회사인데 이 수요를 조금씩 뺏기는 거죠.
좀 안타깝겠다. 그러니까 NPU 한테. GPU로 사실상 인공지능의 어떤 트렌드에 올라탔었는데 그쵸. GPU에서 NPU로 인공지능을 위한 그 칩이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엔비디아는 살짝 이제 구석으로 가는. 그쵸. 물론 이제 워낙 강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시간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도 많은 연구소와 많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다 GPU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이나 애플이나 화웨이 정도 돼야 이제 NPU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GPU를 쓰고 있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겠지만 생각이 많아지겠죠. 고민할 것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그 조선술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엔비디아나 인텔이 이 배를 그렇게까지 잘 만들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이 타는 배가 아니라서 자기네들이 맞아요. 직접 몰고 나갈 배가 아니라서인데 음, 삼성이나 애플, 화웨이 등은 자기네들이 직접 몰고 나가서 뭐 탐사도 하고 그럴 배를 만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좀 잘 알고 있고.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런 거군요. 이게 혹시 이 NPU 관련된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인가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NPU는 사실 걸음마 단계예요. 아직은. 네, 걸음마 단계고 사실 인공지능을 이 스마트폰에 넣는다는 걸 옛날엔 상상도 못해요. 워낙 무거운 엔진들입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이 추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방대한 계산량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Hey Siri 부르고 뭐 내일 진짜 대단하네. 낄낄빠빠를. 내일 오후 10시에 뭐 알람 맞춰줘 이러면 네. 핸드폰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오후 10시에 알람 맞춰줘라는 이 음성을 서버에 던져요. 그러면 그 서버 건너편에서 실제 인간 노동자가 아니. 그건 아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거 생각했어. 아니. 그러면 그걸 받은 서버에서 음. 거기 이제 뭐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네. 굉장히 막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이 음성도 분석을 하고 문장도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알람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네. 까지 결과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던져줘요. 네.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뭐 실제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알람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서버에서 돌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 핸드폰,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CPU와 GPU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NPU가 등장하면 AI가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기기 내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대부분의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간단한 AI들은 그 안에서 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겐 이득인 거예요? 구체적인 이득이라고 치면은 페이스 아이디가 네. 얼굴을 보면 잠금을 풀어주잖아요. 네. 페이스 아이디가 뉴럴 엔진 그 NPU가 안 들어 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품이에요. CPU를 돌려가지고 네. 그거를 맞다 아니다를 하기에는 너무 연산할 게 많아요. 하지만 그 NPU가 들어감으로써 그걸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폰한테 얼굴을 보여줬는데 네. 인식 중입니다. 점점점 이러면서 얼굴 사진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인증해서 네. 넘어와서 잠금이 풀린다? 말도 안 되지. 한 세월이죠. 한 세월이지. 우리가 시리한테 알람 맞춰달라는 건 기다릴 수 있어. 그건 그 그건 정도는 기다릴 수 당장 있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매번 잠금을 풀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있고 기다려야 된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런 니즈들 때문에 NPU가 점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PU가 들어가면 뭐가 더 좋아져요? 그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정말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단적인 예이고 네,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AI들이 올라갈지는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게 애플의 혹은 삼성의 화웨이의 그 공식 기능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서드 파티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앱스토어에 올려서 다운받는 앱들도 그 NPU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다양한 세상이 펼쳐지겠죠. 지금으로서 제 내로는 연산하기 어려운 미래가 그쵸, 펼쳐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NPU는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테마 자체는 나온 지 꽤 오래돼서 네. 뭐 단적으로 그 아이폰 10이 2017년에 상용화에 성공도 했고 지금 삼성도 갤럭시 S21에 그 새로 나온 엑시노스 칩을 들고 출시를 하거든요. 네. NPU가 들어있어요. 엑시노스 칩이라는 게 NPU의 하나의 종류.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NPU가 NPU도 있는 거죠. CPU도 네네. 있는 거고 GPU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오늘 NPU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지금은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분들 혹은 컴퓨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CPU가 뭐가 들어있고
GPU가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스마트폰을 살 때 이 폰은 NPU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 라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사양에 그게 추가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건 NPU도 없는 폰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지문인식이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NPU라는 테마는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10년간은 굉장히 핫한 트렌드일 겁니다. 저 오늘 집에 가서 넣어놔야겠어요. 뭘? 관련. 예,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네.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NPU 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치부심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PU 시리즈의 그치. 강자였는데 음. 우리 아성을 이렇게 뚫다니 하면서 그렇죠. 그럴 뭐 수도 혹은 있죠. 뭐 AMD라는 회사에서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AMD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NPU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제가 IT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 혹은 경제 쪽으로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요? 오늘 좀 유익했나요? 오늘 좀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NPU를 제가 좀 하신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도 좀 준비해 가서 아는 척도 좀 하고 그래야지 했는데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좀 말을 많이 못 하겠구나 했는데 그 새로운 거 알아간 느낌이라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아는 척을 해보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올해 이제 갤럭시 S21을 내면서 기술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뭐 카메라 기술, 배터리 기술, 뭐 제조 기술 많은 걸 강조를 하고 선전을 했는데 이제 21년 말에 또 애플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때 또 무슨 칩이 나올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쟁을 하겠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예요. 설계만 하는 애플, 설계와 제조까지 하는 삼성. 누가 이길 것이냐. 네,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애플이 칩을 설계해서 네. 삼성에서 만드는 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운드리라고 네,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TSMC나 그 삼성 반도체처럼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찍어주는 업체들. 네. 네, 그 돈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애플이 실제로 칩을 생산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네. 그래서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 화이팅! 그런 생각도 좀 네.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회차 동안 똘기님과 제가 뉴스 브리핑 시간을 해봤는데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피드백으로 댓글이나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월 17일 녹음이 이렇게 끝났고요. 또 시간을 또 잡아서 다음에 또 뉴스 브리핑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